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엄청난 돈이 몰리면서 경쟁률 600대 1이 넘으면서 마감했습니다. 첫째 날에 돈이 좀 적게 모이나 싶더니 둘째 날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카카오 게임즈 규모와 비슷하게 마감했습니다. 저도 첫째 날 들어오는 거 보고서 둘째 날에 뭐 한 400대 1 많이 나와봤자 500대 1 그 정도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넘어서 600대 1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빅히트 엔터에 청약을 넣게 되었는데 이전까지 알고 있음에도 카카오 게임즈랑 그리고 SK 바이오팜을 왜 청약을 넣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가 스윙 투자나 중장기 투자로 주식을 보유도 하지 않으면서 왜 노는 돈으로 안 넣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 단타로 큰 수익도 나고 있고 귀찮아서 그냥 안 넣었는데 공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아쉬운 마음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첫째 날에 경쟁률이 좀 괜찮다 보니까 제가 대회를 포기하고 나서 빅히트 엔터에 청약을 넣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좀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공모주로 재테크를 하면서 스윙 투자할 기회만 엿봐야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공모주들 공모 받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상장에서 고점에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한테는 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공모받은 입장에서는 두 배 뻥튀기 된 다음에 점상 몇 번 가면 대박인 것이고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두 배 뻥튀기를 피할 순 없지만 뻥튀기 된 다음에도 점상 가지 말고서 최대한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 뜨기를 기다려야지 그 뒤부터 먹을 자리를 만들어서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0월 15일 목요일날 상장하며 공모가가 상단에 확정이 된 상태에서 경쟁률이 600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증거금 50%니까 대충 계산했을 때 4천만 원당 1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주 받는 것을 계산해 본다면 경쟁률 600대 1이라 쳤을 때 6천주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6천주를 넣으려면 대충 계산했을 때 8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13만 5천 원짜리를 6천주 정도 살려면 8억 정도가 필요한데 이제 8억을 넣기 위해서는 4억이 필요하니까 10주 받는 거 4억으로 10주를 받는다면 4천만 원당 1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의 경쟁률이 1100대 1이 나왔으며 화격이 43%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기간 투자자한테 공모주란 그냥 돈놀이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냥 잠깐 뻥튀기 시킨 다음에 전부 다 팔고 도망가는 용도로 청약을 넣는 것이지 이게 진짜 좋아서 이거를 장기 투자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런 경쟁률과 화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한 뻥튀기 시킨 다음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경쟁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장외 가격에서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40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던 게 이제 약간의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청약을 받은 그런 물량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30만원 중반 정도 그 이상에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장 첫날 보시면은 13만 5천 원에 시작을 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 13만 원에 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으로 보시면 되며 제가 주식을 한 지 8년 됐지만 이 신규주들 패턴은 크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27만 원에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며 27만 원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수량 배분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첫날 48,000원에 1300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이오팜은 그래도 10,000주 이상이 나온 걸로 아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워낙 인기가 있고 장외 가격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300주가 나왔다는 것은 상위 주문 넣은 순서로 상위 13개 계좌만 가져갔다는 것인데 빅히트 엔터도 똑같습니다. 27만원에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외 가격을 보시면은 27만원보다 훨씬 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날에 여기까지는 수량 배분을 받지만 그 뒤부터는 먼저 주문을 넣는 순서인데 바로 VI가 걸리면서 점상으로 시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상장 전에 어떤 악재가 나온다거나 상황을 봐서
30% 출발을 하게 된다면 35만 원인데 지금 장외 가격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쌓이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며, 제가 청약을 넣긴 했지만 청약을 넣지 않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이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처럼 이렇게 점상으로 뻥튀기가 되지 않고서, 점상이 나오지 않고서 차라리 거래량을 동반해서 뭐 양봉이 나오든 음봉이 나오든 일단 장외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거래가 되는 게 신규 진입자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처럼 이렇게 둘째 날에도 점상을 가게 된다면 45만원까지 형성이 되는데 아마 여기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최대한 뻥튀기 시키고 팔아 먹어야 되지만 이제 그전 패턴이 워낙 보시다시피 지독하기 때문에 여기에 낚이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규주를 같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인기 있다 싶으면, 그리고 누구나 아는 정보다 싶으면은 모조리 뻥튀기가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상단에 확정된 가격에서 2배까지 뻥튀기가 가능해서 이 신규주를 같이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뻥튀기가 안 된 종목에서 같이 투자가 아니라 그냥 추세에 따라서 고점을 유지해 줄 때만 그때 들어가서 잠깐 단기로 수익을 내는 거지, 신규주를 무작정 장기 투자 잡아서 가치 투자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3만 5천 원에서 시작을 해서 13만 5천 원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거를 막 35만 원, 40만 원 이렇게 사서는 가치 투자가 되지가 않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 이것도 원래는 2만 4천 원짜리인데 2만 4천 원이 한 방에 8만 9천 원이 간 것입니다. 2만 4천 원에 체결을 시킬 수 있으면 뭐 그래도 상관없는데, 뭐 장기 투자를 하든 말든 상관없는데 2만 4천 원짜리가 8만 9천 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공모주 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 4만 9천 원짜리가 27만 원까지 순식간에 뻥튀기 되어서 기관 투자자가 뭐 처음엔 사긴 했지만 지금 모조리 팔고 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호 예수까지 풀리게 되면서 모조리 팔고 튀고 있으며, 얘들이 이렇게 하객을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 하한가에 매도를 하더라도 무조건 이득입니다. 원래 49,000원짜리니까 49,000원짜리를 15만원, 14만원에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3배의 수익입니다. 바이오팜이랑 카카오 게임즈 상장 초기에 너무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 뭐 첫날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분위기와 매수세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둘째 날부터는 뭐 점상이 아니라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 주식이 좀 회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무작정 점상, 분위기 따라서 점상 이렇게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 매수해서는 먹을 자리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열기가 정말 대단했지만 점상 한번 가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신규주는 무엇을 하는 종목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분위기를 타서 시세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무엇을 하는 종목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상장했던 이오플로우도 이 추세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것이지 이게 무엇을 하는 업종인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 종목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분위기를 따라서 거래가 되는 것이며 빅히트 엔터도 똑같습니다. 분위기와 추세 따라서 거래가 될 것인데 제가 원하는 그림은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처럼 둘째 날에 이렇게 점상이 나오지 않고서, 물론 저도 청약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상이 나온다면은 돈을 크게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둘째 날에 점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둘째 날에 점상 나와서 막 45만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첫날에 35만원 풀려서 35만원 밑에서 대량으로 거래가 되던가, 아니면 둘째 날에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뭐 35만원 근처에서 최대한 거래가 되면서 주가가 수급도 좋고 시초가 위에서 거래가 되는가, 이 정도 조건만 있다면 충분히 먹을 자리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이
이런 초대형주들 그리고 기관들이 먹은 신규 상장주는 중소형주 한 수천억짜리 수백억짜리 그런 종목에서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기관 투자자가 나가든 말든 세력이 매수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이런 초대형주에는 세력이 될 수 있는 게 주포가 될 수 있는 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뜸한 것이며 기관 투자자가 주포가 될 수가 있는데 기관 투자자가 매수가 이렇게 SK바이오팜처럼 적극적으로 들어오면서 점상이 아닌 최대한 밑에서 거래가 되면서 시초가 지켜주고 이런 수급 빵빵하게 들어온다면은 먹을 자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이 아니라면 저는 뻥튀기 될 때 그냥 매도를 할 것이며 만약에 이 조건이 되게 된다면 좀 합리적인 가격에서 거래가 되거나 그 합리적인 가격에서 거래가 되는 상태에서 시초가 지켜주고 수급 좋다면은 단타로도 들어가서 수익을 노려볼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결과는 대부분 같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조건이 아닌 이상은 절대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규 상장주 그냥 기관 투자자 배불리기 위해서 짜여진 판이라 생각하시면 되며 뻥튀기 되는 것은 그냥 모조리 피하는 게 답입니다. 시장에서 2,000개 종목이 있으며 매일매일 뚜렷하게 좋은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소문난 잔치에 숟가락을 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빅히트 상장 뒤에 수급이 빵빵하게 들어오고 합리적인 가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양봉이 나오는 그림이면 좋겠지만 여태껏 뻥튀기 된 것들 제대로 살아남은 게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지켜야 되는 1순위는 돈을 지키는 것이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라도 찝찝하거나 조건과 맞지 않다면 매매를 피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